안녕하세요. 박한진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뵙네요. 예, 한 달 반 정도 그림을 업로드를 안 했는데, 뭐, 그동안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뭐, 궁금하지 않으실 테니, 어찌됐든 만나서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도 구독자가 없어서 이 반갑다는 말이 좀 어색하네요. 자, 아무튼 오늘 그리는 건 이렇게 어린 사슴이 있는 풍경화인데, 이 풍경화 그림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스킬이라든가 재료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 이제 많이들 유튜브 보면 많이 배울 수 있죠. 많이 들을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잘 알려주지 않는 것들, 알려주지 않는 것들. 저는 그랬어요. 저 배울 때 왜 이걸 안 알려 줬을까? 이런 감각적인 부분들. 그림 그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 어떤 감각을 갖고 그림을 대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린다라는 행위는 크게 세 개로 나뉘죠.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본다, 보다라는 개념. 두 번째는 본 것을 보고 저장한 그런 시각적 정보를 캔버스까지 이동하는 그런 이동의 개념. 그리고 이동해서 가져온 시각 정보를 손과 붓으로 재현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다라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세 번째, 손과 붓으로 재현하는 과정. 그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죠. 자, 그림을 그린다라는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걸 보고 와, 잘 그린다, 뭐 이런 결과적인 것, 그리고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 그 손 놀림, 그 막 그러게 되게 막 신기하고 막 이렇게만 그림을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의 손과 붓, 이건 아무 그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분들이 어떻게 대상을 보고 그걸 어떤 집중력과 그런 순발력, 그리고 어떤 인내력, 책임감, 이런 것으로 본 것을 기억해서 내 손으로 가져와서, 캔버스로 가져와서 내 손으로 그리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결국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본다라는 개념은 단순히 그냥 어떤 대상을 보고 막연히 보고 똑같이 그려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본다라는 개념은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어떠한 과정에 어떻게 보느냐, 이런 나의 선택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화면에 보면 이 과정 때 저는 뭘 볼까요? 자, 사슴의 형태를 정확히 보려고 할까요? 아니죠. 대충 사슴의 어떤 덩어리, 저게 뭐 사슴인지 뭐 어떤 똥덩어리인지 뭐 하여튼 저 덩어리의 대충 크기라든가 모양을 어느 정도의 뭉뚱그려서 그렇게 보고 저렇게 칠을 한 거죠. 그리고 저렇게 색도 아주 정밀하게 똑같이 그런 색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런 비슷한 개념으로서 그냥 비슷한 색으로서 일단은 분위기를 내는 거죠. 저렇게 보는 거예요. 저게 대충 보는 게 아니죠. 저 과정 때는 이렇게 본다라는 어떤 저의 전략이죠. 계획이죠.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본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본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그런 화실이라든가 아니면 독학하시는 분들은 혼자 그리면서 나는 대상을 지금 뭘 보고 있지? 어떻게 보고 있지? 이 과정 때는 이걸 보는 게 맞는가? 이런 내가 본다라는 행위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걸 아무도 저도 맨 처음에 그림을 배울 때 왜 이걸 안 가르쳐 줬을까? 이걸 가르쳐 줬으면 되게 빨리 늘었을 텐데, 빨리 이해했을 때 하는 부분인데요. 자, 본다라는 개념의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본 거를 가져오는 그 짧은 순간 있죠. 캔버스로 가져오는 그 짧은 순간,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무리 뭔가를 보면 뭐해. 본 거를 잘 가져와야겠죠. 물론 그 시간이 되게 짧은 시간이에요. 뭐 1초도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되게 짧은 그런 아주 순간의 찰나의 시간이지만 그 순간이 되게 중요해요. 그 순간에 모든 거를 다 잊어버려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손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서 본 거는 이건데 내 손에서는 다른 게 나오게 되는 거죠. 어색하게 나오고 뭉뚱그려서 나오고 비스무리하게만 나오고. 자, 이 짧은 순간에 기억을 한다라는 그런 책임감, 순발력, 집중력, 이것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때 문제의식을 갖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실력이 아주 빨리 늘 거예요. 자, 그래서 본다라는 것은, 정리하자면 본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는 과정에 어떤 과정인지에 따라서 그 보고자 하는 어떤 나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막연히 뭐 대상을 그냥 똑같이만 재현하려고 하지 말고, 이 과정 땐 난 이걸 봐야지, 이 과정 땐 난 이걸 봐야지. 계속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운영을 하면서 나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에 대한 선택을 하시라는 거고, 두 번째는 본 것을 기억해서 캔버스로 가져온다라는 그 짧은 순간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하시라는 것. 그리고 뭐 세 번째로 캔버스로 가져오면은 이제 그거를 재현하게 되죠. 손과 붓으로. 그 재현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 그림을 그리고만 있다면은 자기의 어떤 노하우가 생기고 실력은 늘게 돼 있어요. 능숙해지고 편안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능숙하고 편안하게 되려면은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어떤 분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과정 어떻게 보고에 대한 중요성, 본 것을 캔버스로 가져오는 그 짧은 순간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세 번째만 너무 능숙해지고 편안해지는 분들 보면은 시간이 되게 많이, 그림을 오래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이 되게 어, 정확성이 없고 뭉뚱그리고 좀 어느 정도의 어떤 수준에서 넘어가질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혹여는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거를 자기만의 어떤 화풍, 방식이라고 규정 짓는 분들도 이제 계실까요? 뭐 하여튼 그렇기도 하다요. 좀 보니까. 근데 어찌되었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과정을 인지하고 인식하면서 그림을 그리면 실력이 빨리 는다는 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림을 처음 그릴 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이는 모든 것을 최대한 많이 그려라. 이거는 되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잘못됐다기보다 좀 효율적이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보이는 거를 막 촉촉히 막 열심히 그리는 거 물론 좋아요. 근데 잘못된 그런 습관을 만들어줄 그럴 가능성이 커요. 본 거를 무책임하게 그냥 바로 연필로 틀렸든 말든 그 괴상하든 말든 그냥 옮기는 거죠. 혹은 비슷하게만 옮기는 거죠. 그렇게 계속 어떤 일정의 노동을 하면서 나는 그림을 그래도 많이 그렸다, 연습을 했다라는 어떤 만족감, 이거를 막 얻게 되고 계속 그 잘못된 방식은 고착화되어 가는 거죠. 컨투어라고 하죠. 대상을 보고 빨리 드로잉으로 잽싸게 화지에 옮기는 그런 방법. 이 컨투어라는 방법도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떻게 보고 그걸 정확히 잘 기억해서 화지에 옮기고 이런 과정을 잘 인지하고 능숙하게 하기 위한 방법인데, 조금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그런 손에서의 능숙함, 손끝에서의 어떤 순발력, 연필을 막 잘 다루는 그런 연필 도구에 대한 어떤 연습,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많은 그렇게만 하고 결과적인 것만 생각하고 연습을 하면 오히려 잘못된 습관이 길러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왜냐하면 대상을 본다라는 거 거의 보질 않아요. 잘못 컨투어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1초 보고, 뭐 몇 초 보고, 빨리 그리는 것만, 자기 화지만 봐. 자기 연필 선만 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빨리 그리고 싶으니까. 순발력 있는 나의 어떤 움직임, 멋있는 움직임 막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종이에 그려진 그림도 막 보고 싶고, 결과를 보고 싶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떤 대상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대상은 각도가 있고, 덩어리가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점, 선, 면으로 이루어진 어떤 조형적 형태로 이루어진 시각적 정보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 정보들을 보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그게 됐을 때 손이 찌끔찌끔 움직이는 거예요. 막 움직이지도 못해요, 사실 그렇게 하면. 자, 그렇게 연습을 해야지 컨투어라든가 그런 드로잉 연습, 보고 많이 그리는 연습이 의미가 있는 거지. 대충 보고 빨리 그리는 그런 거꾸로 오히려 그런 거는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잘못된 습관을 길러줄 수가 있다. 시각적 정보를 기억하는 그런 부지런함이 아닌 오히려 게으름, 대충 보고 짧게 보고 그 결과만 연연하는 그런 감각적 게으름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이라든가 막 이런 아주 어린아이들, 뭐 그런 어린아이들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림을 그리라고 시키면은 그냥 아주 짧은 시간에 대충 이렇게 그리는데 그린 걸 보면은 뭐 선으로 이렇게 눈, 코, 입 대충 옛날에 우리 졸라맨 있었죠? 선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어떤 평면적인 어떤 인체도 막 한글로 그 한문으로 그 대자 있죠? 그렇게 되게 경직되고 단순한 그런 결과물들을 열이면 열 대체적으로 그리게 되는데 그게 그런 아이들도 자, 네가 본 거에서 시각적인 어떤 정보 5개만 말해봐라. 그리고 그걸 외우게 시켜요. 외운다기보단 그거를 꼭 기억하게 시켜요. 적으라고 시켜요. 그 다음에 이걸 그리라고 하면 그 전이랑 그림이 좀 많이 틀려져요. 그렇게 뭐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그림을 잘 그리든 못 그리든 그거는 아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그림을 그린다라는 행위의 이전에 아주 중요한 감각적인 어떤 과정의 문제거든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너무 당연한 얘기를 되게 어렵게 얘기한다, 장하게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면 초보일 때부터 아주 그림을 뭐 능숙하게 그리는 어떤 전문가가 될 때까지도 언제 어느 때든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추상화라든가 뭐 그런 사실적 그림을 그리지 않는 분들에는 그런 게 해당되지 않는 뭐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시각적 정보에 대한 어떤 보다, 기억하다 이런 개념은 근데 그런 그림이 아니라면 어떤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고자 하는 그림이라면 이런 이 3가지의 어떤 과정에 따른 그림을 어떤 대하는 태도, 방식의 어떤 인지 이런 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좀 재미는 없었어요. 근데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렇게 그림을 3단계로 나눠서 그림을 대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그리다 보면은 실력이 엄청 빨리 늘린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페인팅의 어떤 정확성, 명확성이 생길 수 있고요. 저도 이제 화실에서 소위 말하는 그림을 좀 못 그리시는 분들, 못 그린다기보단 좀 아직 인지가 조금 잘못된 분들께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요. 어떤 주로 정물이죠. 처음엔 정물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무엇을 보셨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정물이 예를 들어서 꽃병이면 이제 꽃병을 봤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했는데, 꽃병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보지 말고 도형으로서 한번 보시라 그러면은 어떤 도형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걸 기억하고 한번 그려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그렇게 시작인 거죠. 뭐 꽃병에 꽂혀 있는 꽃이 있어요. 그러면 그 꽃을 보라. 그러면 무엇을 보냐 말씀을 물어보면은 이제 뭘 봤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꽃의 어떤 것을 기억을 한번 하시라.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정확히 기억을 하려고 하고 그거를 한번 그려보시라. 그게 처음에 적기도 해요. 자,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딱딱하고 재미없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도 연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게까지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책임감, 시각적 정보를 기억하는 책임감을 갖고 감각적으로 그림을 대하다 보면은 능숙하게 빨리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세 가지 감각적인 그런 과정에 의한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그린 이 어린 사슴이 있는 그림은 제가 댓글로 이 그림을 갖고 소장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주시면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생각이니까 댓글 주시면은 제가 그 주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신 이 그림을 벽에 걸고 인증샷 찍어서 좀 여기 유튜브에 다음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에 한해서만 소장하도록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 폭염에 날씨가 덥고 이런데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길